저도 내림 낚시를 많이 해봤어요. 그 내림 낚시가 이게 참 까다로운 낚시다. 왜 까다로운가? 그 생각을 해보면 늘 생각해보면 이게 찌가 내림찌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목수를 다 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목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이제 편납이고 우리 목수나 편납이고 그러면 이제 그 각자 나름대로 이제 목줄 길이를 정해놓고서 이제 스로프를 준다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물속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스로프가 돼 있겠죠,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밥을 주는데 어린아이에게 밥을 주는데 밥을 숟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준다고 한다면, 지금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밥을 준다면,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덥석, 먹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숟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서 먹기 좋게 뉘어서 이렇게 딱 주면은 덥석 먹을 것 같아요. 예.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낚시는 덥석 물게 한다면은 마냥 스로프 바닥이면은 편납이 여기까지 내려서 이 목줄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훅 먹어가지고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밥을 먹는 형상으로 만들어주면은 뭐 어떤 때는 쭉 들어가고 세 마디 뭐 이렇게 해서 딱 뭐 잘 찍네 뭐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고기가 제대로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란다면은 고기 붕어가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해서 할 때 이런 식으로 한다면 바늘 여기에서 잔분을 훅 당겼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길이가 짧은 거예요. 짧으니까 찌에 전달되는 목수가 한두 목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붕어가 까다로워서 이런 낚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까다롭게 낚시의 기법이 채비가 이래서 붕어들이 까다로워진 건지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림 낚시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통 낚시를 하게 된 이유가 이게 내림은 이게 까다롭게 만드는구나. 사람이 이런 기법은 까다롭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제 중통한다. 우리가 또 사선 낚시를 보면은 그렇죠? 사선 낚시를 보면은 아주 예민한 찌를 놓고 뽕돌도 아주 편납도 한 데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예민하기 위해서 사선 낚시를 이렇게 하죠. 그렇죠? 이 낚시를 하다 보면은 워낙 뽕돌의 무게가 없으니까 찌도 쓸 때 보면은 기울어서 비스듬히 쑥 들어가죠. 그리고 이 내려가는 속도가 세워라 내워라 뭐 아주 뭐 그냥 천천히 아주 저는 이 사선 낚시를 하면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중간에서 붕어들이 건들고 툭툭 치고 하다 보면은 또 엉뚱하게 저기 하고 어떤 때는 갑자기 또 중간에서 먹이를 탁 먹으면 찌가 그냥 쭉 딸려서 엉뚱한 데로 쭉 떨어져서 깜짝 놀래고 그래서 옆에 낚시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미안한 감도 들어요. 이게 보면은 내려가는 속도도 답답하고 그래서 제가 사선 낚시도 도중에 하다가 내림 낚시도 그렇고 사선 낚시를 하다 이것도 아니다 싶어서 이제 중통을 전자하게 됐는데 그 이제 중통하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에 가서 보니까 이 찌들을 많이 사용해서 저도 이 찌를 이제 9일에 처음에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찌의 특성이 똥 내려갔다가 쭉 하고 올라와요. 참 멋있더라고요. 퉁 잠겼다 쭉 올라오는데 저는 이게 멋있어서 이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
떡 내려갔다가 이만큼 쭉 올라온다는 얘기는 그만치 여기에 부력이, 잔존 부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력이 있으니까 붕어는 특히 겨울에는 더 그렇잖아요. 바늘이 이렇게 있고 떡밥이 있으면은 바늘을 보고 훅 힘을 줘서 당기는 게 아니라 떡밥의 이 형태를 보고서 붕어는 빨아 당기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훅 흡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찌가 지금 잔존부력이 지금 많은데, 잔존부력이 많은데 이 바늘이 떡밥 이거와 같이 딸려서 붕어 안으로 훅 들어갈까요? 저는 이 붕어 떡밥의 잔존 이 떡밥만 쭉 빨려 들어가고 얘는 들어가려다 도중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 잔분을 먹는 게 아니라 먹이에 욕심이 있어서 그냥 덩어리를 저 떡밥을 훅 먹고 돌아선다고 하지만 겨울에는 이 잔존부력 때문에 여기에 있는 땅 내려왔다 쭉 올라오는 이 잔존부력 때문에 바늘이 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팩트를 찌를 깎아야 된다. 맞춰서 깎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찌에다가 요 사각의 편납, 딱 사각에 요게 제가 보기에는 0.3g 정도의 무게일 거야 아마. 이래 놓고서 제가 이제 지난해 동영상에 되잖아요. 여기에 부력과 침력의 교차점에 놓고 깎는다고 그랬죠. 그죠? 깎으면은 이제 이 편납이 여기 있는 부력을 다 편납이 이제 여기에 들어갔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찌의 탑의 부력은 남아있죠. 이 부력이 견디면서 이거를 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남아있는 부력을 붕어가 이제 부담하는 거죠.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활성도가 좋을 때는 칠목에 해도 칠목에다가 이 사각의 편납에다가 조금 더 해가지고 칠목으로 따도 붕어가 흡입력이 좋으니까 쫙 내려가는데 겨울에는 아주 잔분만 먹으니까 더 보강해서 삼목에다 놓으면은 전혀 이제 붕어가 저게 부담되는 건 요 삼목의 부력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바늘의 무게뿐이 붕어가 흡입력에서 바늘의 무게가 작은 바늘을 쓰면은 떡밥과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가니까 겨울에도 충분히 낚시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 편납을 여기에 그림같이 잡아주는 것은 어떠한 신축성도 주지만은 여기에 있는 잔존 부력을 이 편납이 더하고 감함으로써 이 잔존 부력을 조절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 찌는 메이커가 있는 찌예요. 이 색깔을 보면 어느 찌인가 아실 분은 이게 내림찌인데 편납이 이 정도예요. 이게 아마 1.2 푼수가 1.2푼인가 그러는데 이 정도의 편납을 먹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마 0.4g이나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더 작죠. 이 사각은 더 작아요. 보면은 그죠? 훨씬 작죠. 자,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찌에 내림찌 예민한 내림찌에도 요거는 0.45인데 이거는 0.3g 뿐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만치 이제 예민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아주 이 0.3되는 g의 이 찌에 만들었다고 치고 여기다 바늘을 달아서 던지면은 이거 사선찌나 마찬가지죠. 언제 내려갈지 이게 제대로 쓸지 기울어질지는 몰라요. 세월아 내려가죠. 그런데 이게 딱 정방향으로 딱 세워서 천천히 입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유동추가 있기 때문에 중통 낚시에 아주 포인트는 유동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빨리 세워서 내 입수를 시키는 게 유동추거든요. 이게
저는 1.5를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찌가 내려가는 것이 사선에서 세워라 내워라 이래서 붕어가 중간에 다 치고받고 공놀이 하듯이 하는데, 이렇게 유동치를 주면 딱 서서 어느 속도에서 내려가니까 붕어들이 따라서 떠 있는 붕어들도 따라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집어가 제대로 되는 거죠. 따라서 내려온다. 이런 거죠. 따라서 내려서 집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중통 낚시가 모든 장점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이제 내려가는 입수에서 유동추가 잡아주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낚시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죠? 붕어가 아이가 그죠? 이런 식이 되죠. 아이가 저기 밥을 먹을 때, 아이가 먹을 때 이런 식으로 딱 주니까 덥석 문다는 얘기죠.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주면 한가득 입에 넣으면서 덥석 무는 거예요. 그죠? 내림 낚시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죠? 아이에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먹는 거니까 덥석 먹지를 못하는 그런 현상일 때 한 목 정도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또 사선처럼 천천히 내려오는 게 아니라 유동질에서 빨리 내려주고 고정만 되는 역할로 끝나요. 이 유동추는. 그러면 여기에서 잡아주는 요 사각의 편납이 이제 잔존 부력도 다 조절해 가면서 만들 수 있는 이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력에 내가 어느 에 더 가감하냐에 따라서 여기에 바늘이 붕어가 부담을 안 느끼고 떡밥과 같이 흡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기술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저도 이게 하다 보니까, 경기 낚시를 하던 뭐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스스로 진화돼서 이러한 채비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